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2026년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차분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맞아요. 며칠 동안 진짜 답답했던 황사가 싹 가라앉아서 공기도 맑아지고 뭐가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그런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 이틀 뒤면 벌써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를 읽다 보니까 옛날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람이 고요하고 물결이 잔잔할 때라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경지가 보이고, 비도 오고 차분한 오늘 같은 날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를 깊숙하게 들여다보기 딱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 책은담 구절.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랑 아주 잘 어울리는 오프닝이네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자료는요.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 국내외에서 쏟아진 시니어 관련 트렌드를 쫙 집약해 놓으신 리포트입니다. 네, 저도 미리 꼼꼼히 읽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파편적인 뉴스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이 노인 문제 뉴스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파편화된 조각들을 다 맞춰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 인구 구조의 티핑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미래와 도대체 어떤 직결점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은퇴 후 소득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잖아요. 공적연금,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자산, 마지막으로 금융이죠. 네, 근데 리포트를 보면 지금 이 세 기둥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현실이 짚어지더라고요. 조선일보 보도 보셨죠? 평범한 70대 경비원분이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 액수요. 아, 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는데도 막상 손에 주는 연금이 생계도차 유지하기 힘든 초라한 수준이라는 그 기사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연금이 부족하면 보통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울경제 보도를 보니까 강남이나 용산 같은 핵심 지역 아파트를 파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얼핏 보면 비싼 아파트 팔아서 현금 챙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금 압박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매도 행렬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아, 자산은 있는데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나 건보료 낼 현금이 당장 없으니까 쫓기듯이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데일리 보도까지 더해보면 상황이 더 암울해지죠. 고령 1인 가구는 엄청나게 급증하는데 오프라인 은행 점포는 다 없어지고 앱으로만 처리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이른바 금융공백 문제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리가 세 개뿐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세 다리가 아주 동시에 썩어가고 있는 것 같다. 오, 다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진짜 피부에 확 와닿네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자산이 좀 많거나 아니면 연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사가 동시에 터져 나온 건 절대 우연도 아니겠죠? 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이건 단순히 개인들이 노후 준비를 게을리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통합적인 노후 재정 안전망이 아예 부재한 사회 구조 자체가 쩍쩍 갈라지고 있는 균열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구조적 균열이요. 근데 이렇게 재정적인 안전망이 흔들리면 결국 그 여파가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가장 취약한 현장으로 가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야 하는 돌봄 현장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 실린 그 요양보호사 유죄 판결 기사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그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식사 중에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신 사건이요. 법원이 요양보호사한테 유죄를 선고했죠. 음식을 잘게 썰어주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요.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매뉴얼을 안 지킨 개인의 과실치사처럼 보입니다. 사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도 아니 지시를 어긴 과실이 명백한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진짜 뼈 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명에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 미친 시스템의 문제는 쏙 빼놓고 가장 말단에서 고생하는 노동자 개인한테만 형사 책임을 묻는 거 이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아닌가요?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현장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거든요. 식사 보조에 대한 명확한 안전 매뉴얼도 없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게 일명에 한 8명 밥을 15분 만에 먹여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음식을 일일이 다 다지고 삼키는 것까지 완벽하게 확인합니까? 이건 구조가 만든 비극인데 이 판결 하나 때문에 엄청난 나비 효과가 올 겁니다. 나비 효과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장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여기서 일하다가 자칫하면 언제든 피고인이 돼서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아,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겠네요. 네, 당연히 위축되죠. 결국 이런 공포가 요양 인력들의 대규모 이탈을 가속화시킬 거라는 경고입니다. 돌봄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결국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도 결코 안전할 수 없거든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근데 리포트 보니까 일본 사례가 완전 대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요양원은 완전 근육질 보디빌더를 간병인으로 채용했다고요? 네, 참신하죠. 근무 시간 중에 아예 운동하는 시간을 보장해주면서 이 힘들고 기피하는 직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포장한 거예요. 와, 직업을 매력화시킨 거네요. 한국은 범죄자 만들어서 쫓아내고 있는데. 바로 그 차이입니다. 구조를 바꾸느냐, 개인을 탓하느냐의 차이죠. 이렇게 현장의 돌봄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고 불신이 쌓이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바다로 막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치매 정보 과잉 현상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쏟아진 치매 관련 보도들만 봐도 이거 뭐 정보가 아니라 거의 폭격 수준이었잖아요. 제 말이 그겁니다. 미국에서는 막 10초 동안 손가락 운동만 하면 치매 예방된다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조회수 대박을 쳤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식들이 비싸게 사들인 효도 영양제가 오히려 치매를 키운다는 기사도 났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스타틴 계열 약물 아시죠? 고지혈증 약인데 이게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졌다가 갑자기 효능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는 기사도 나왔고요.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치매인 줄 알고 절망했는데 알고 보니 수두증이었다. 또 저체중 치매 환자가 사망 위험이 1.6배나 높다. 어휴.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정보들이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다 과학적인 팩트일지는 몰라도 이게 일반인들한테 맥락 없이 막 섞여서 들어오면 결국 독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정보 과잉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지금 극에 달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불안을 먹고 자라는 치매 비즈니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요?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으러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사회에 이미 튼튼하게 마련된 오프라인 창구를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 리포트에 나왔던 지자체 프로그램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포항 북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라던가 대구 달서구 그리고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역 밀착형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대면에서 도와주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확실히 온라인에서 출처모를 정보에 휩쓸리는 것보다 내 동네에 있는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훨씬 믿음직스럽겠네요. 자, 지금까지 개인이 겪는 재정의 붕괴, 그리고 돌봄 현장의 불안, 정보의 혼란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막다른 길에 몰리다 보니까 마침내 국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정책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고요? 네, 아주 거대한 전환입니다. 2005년에 제정됐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년 만에 드디어 인구전략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거나 고용보험, 기초연금 같은 걸 다 통합해서 재설계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단순히 법 이름 하나가 인구 전략으로 멋있게 바뀐다고 해서 그게 우리 피부에 도대체 어떻게 와닿는 건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기중에는 고령층을 국가가 복지 예산으로 부양해야 할 골칫거리나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국가를 유지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재정의하는 엄청난 철학적 전환입니다. 아, 부양 대상에서 전략적 자원으로요. 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는 해외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리포트에 영국의 제2의 의견, 즉 세컨드 오피니언 요청권을 제도화한 사례가 있었죠. 맞사룰 말씀이시죠? 환자가 다른 의사한테도 의견을 묻게 해달라는
그거 덕분에 18개월 동안 무려 524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통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걸 한국적인 맥락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나라 의료 문화는 환자가 의사한테 질문 하나 하기도 조심스럽고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맞아요. 다른 병원 가본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 기분 상하실까 봐 눈치 엄청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 영국처럼 이 제2의 의견을 묻는 게 법적 제도로 도입된다면 고령자들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혁신이 될 겁니다. 오류를 줄여서 결국 큰 시스템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오, 듣고 보니 진짜 현실적인 대안이네요. 그리고 그 북미 쪽 자본 움직임도 심상치더라고요. 네, 팍스그룹이 알래스카에 있는 리즈웨이 시설을 인수했다거나 페넌트 그룹 같은 거대 사모펀드들이 시니어 주거시설을 막 흡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대한 민간 자본이 노인 주거 인프라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건데 시설은 좋아지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쫓겨날 텐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본이 들어올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그 지점이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될 겁니다. 네, 진짜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 이야기하면서 언론 자유도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전 세계 언론 자유도가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특정 의도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정보 판별력, 미디어 리터러시가 생존의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김영래 편집장님이 리포트 마지막에 남긴 코멘트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노후 소득 불안, 돌봄 균열, 정보 혼란, 정책 재편, 이 모든 뉴스는 우리가 이미 고령화의 임계점을 넘었음을 낡은 사이렌처럼 경고하고 있다. 네,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그냥 우울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의 내 삶,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획할지 고민하기 위한 필수 지식이거든요. 밖에는 차분하게 봄비도 내리는데 오늘 하루는 이 문제들을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생각의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방금 살펴본 대로 국가가 노년층을 부양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앞으로 10년 뒤엔 아예 사전에서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와,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네. 은퇴가 삶의 끝이나 휴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챕터의 시작,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본편의 시작이라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본편의 시작이다. 진짜 많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내일부터 나는 어떤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갈지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일요일 보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